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브제 성형외과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 출연하게 된 수진코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부원장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뭐 저한테 물어볼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우리 직원분께서 저한테 이제 궁금사항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제가 MC 같긴 한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질문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코 성형을 생각만 하고 막상 하려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겁이 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실리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왜냐면 실리콘이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실리콘 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내 코가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실리콘 빼고 연골로만 한다 그러면은 많이들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하겠다, 오히려 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실리콘 때문에 너무 코가 하고 싶은데 실리콘 때문에 그냥 필러로 대체하시고 실리콘 때문에 수술을 보류하고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 염증이 생긴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실리콘 염증이 그렇게 빈도수로 따지면 많지가 않아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술한 사람 중에 실리콘 염증으로 뭐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맞거나 염증이 좀 있어서 실리콘을 뺀 경우가 5케이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그러면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좋은 수치죠. 그렇죠? 실리콘이라는 게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라는 걸 쓰고 이제 실리콘 때문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실리콘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봤죠. 고어텍스며 아니면 자간흙으로 또 콧대를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엉덩이 자가진피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의사들도 다시 실리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이게 퇴출 안 당하고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인공 그 재료 중에 실리콘만큼 아직까지는 안전한 재료가 없는 거고요. 솔직히 의사들 입장에서는 실리콘으로 생긴 염증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빼면 대부분 사라지고 안 빼더라도 항생제로만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 염증 때문에 코가 구축해서 들리더라도 실리콘에 의한 구축은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실리콘에 의한 염증보다는 이 비주, 우리가 코 성형을 할 때는 콧대뿐만 아니라 코끝도 하잖아요. 그러면 비주 쪽에다가 뭔가 넣는데 거기다가 엉뚱한 물질을 넣거나 아니면 수술을 여러 번 하거나 그러면서 생긴 염증 혹은 반흔 혹은 괴사, 이런 것 때문에 구축이 생긴 건지, 단지 실리콘 때문으로만 생긴 염증은 빈도수도 낮을 뿐더러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상담을 잘하고 자기 피부에 걸맞는 실리콘을 무리하게 쓰지 않는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실리콘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성형을 더 이상 겁낼 필요는 없겠네요. 겁은 내야죠. 그래요? 네, 겁은 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00% 안전한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성형에 비해서 특히 코가 이러진 말자는 거죠. 성형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보수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저희 학생분들도 코 성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 수술을 몇 살부터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코 성형을 준비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중고등학생 때 코 하는 건 반대예요. 누구든 뭐 2차 성징이 끝나든. 왜냐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성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뺏기고, 물론 그 학생이 내가 뭐 연예계를 준비하거나 외모가 굉장히 그 자기의 장래에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따져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는 웬만하면 학창 시절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 다 끝나고 성형외과에 방문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저도 너무 궁금했던 질문인데 네. 환자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옛날에는 연예인이나 배우 네. 이런 분들의 사진을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사진을 많이 갖고 오신다 하시는데 네. 혹시 가장 많이 갖고 오는 인플루언서나 뭐 네. 특정 화제 인물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전에도 유튜브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인플루언서를 뭐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특정 연예인이든 인플루언서든 갖고 오는 거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걸 갖고 오면은 일단은 저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의 원래 갖고 있는 코 모양이나 그다음에 얼굴 형태,
턱에 나온 정도, 이마 나온 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사진을 제시하면은 제가 사실은 부담스럽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얼굴이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괜히 그렇게 따라했다가 뭔가 좀 원치 않는 결과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인플루언서님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흔히 말하는 뽀샵질을 해요. 보정을 하죠. 네, 보정을 해서 자기 원래 모습보다 더 코를 높이거나 아니면 더 뭐 신체 부위를 더 확장하거나 다리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 코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그런 인플루언서보다는 그냥 진짜 실제 연예인이 낫다 이거고, 또 하나 제가 특정 연예인 언급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이 사실은 코는 이쁘지 않아요. 그분 수술을 했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아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해서 코끝이 떨어져가지고 코가 이렇게 좀 약간 매부리처럼 됐거든요. 물론 원치 않았던 결과였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이미지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 눈, 입 가리고 코만 딱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이미지는 철저히 배제하시고 그 사람 코만 봐야 돼. 그래서 그 코를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할 때 좀 참고 좀 해주세요 하면 되지만 자꾸 그 이미지 형상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 성형을 할 때 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코가 다르잖아요. 지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염증 생길 확률은 진짜 10배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안에 내용물이 비친다. 이런 마인드로의 접근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코 성형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